자, 3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앞서 설명드렸던 변수들을 가지고, 즉 속성에 해당되는 멤버 변수, 멤버 메서드를 가지고 정보를 은닉하는 방법, 그렇게 은닉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게터와 세터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근 지정자라는 것은 우린 사용하고 있습니다. 퍼블릭이라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정의를 내리면은 멤버 변수 또는 메소드에 모두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보 은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인스턴스를 통한 멤버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즉, 객체를 생성했을 때 멤버에 접근하는 방법,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지껏은 퍼블릭이라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그 종류를 보시게 되면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세 가지가 존재를 해요. 예. 자,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썼던 것처럼 외부에서 그 인스턴스 변수를 통해서, 객체 변수를 통해서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나 접근이 가능한, 언제든지 허용이 되는, 즉 공용의 개념을 갖는 겁니다. 즉 공개되도록 설정하는 것이죠. 물론 접근 지정자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생략을 했을 땐 디폴트로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데, 생략을 하면 상황에 따라서 프라이빗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지 않고 꼭 반드시 지정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프라이빗이라는 것은 비공개, 개인용이라는 뜻이에요. 즉 인스턴스 내부용이라는 얘기입니다. 클래스 내부에서만 보이게 하겠다. 객체 변수 외부에선 보이지 않게 숨기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스턴스를 통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따 코드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프로텍티드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일부에게만 공개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추후에 설명이 될 상속 부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퍼블릭과 프라이빗으로 딱 정해놓고 지정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사용자 관점에서의 접근 지정자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인스턴스 변수, 즉 객체를 만든 변수가 있을 텐데 그 변수를 통해서 멤버 변수나 메소드에 접근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못하게 할 것이냐 라고 프로그래머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뷰 관점에서 본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정보 은닉을 예를 든다면 정의를 내리기를 앞서 설명한 접근 지정자를 사용해서 멤버 변수와 메소드의 접근을 차단 또는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정보 은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차단을 하는 게 주된 뜻이 되겠죠. 그래서 프라이빗 멤버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프라이빗 멤버는 멤버를 소유한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을 하겠다. 즉 객체 내부에서만. 즉 외부 참조를 허락하지 않겠다. 외부 참조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외부 참조 불가능, 즉 외부 접근 불허의 뜻. 즉 이렇게 숨기면은 정보가 외부에서는 참조할 수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쓰여지는 캡슐화 되었다, 인캡슐레이션 이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프라이빗 멤버에 외부 접근이 필요하게 돼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숨겼는데 거기에 값을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 것인지, 즉 멤버 변수의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회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겠다. 즉 그러한 메서드를 구성하겠다. 그러한 메서드를 통칭해서 getter, setter라는 메서드로 얘기를 합니다. 프라이빗은 상속에서 설명을, 프로텍티드는 상속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getter 메서드와 setter 메서드를 정의를 하게 되면은 캡슐화된, 즉 정보가 은닉된 멤버 변수의 값을 읽어오거나 다시 거기에 값을 설정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메소드. 두 종류의 메소드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요구되어진다 라고 하면 사용자가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클립스를 통해서 자동 완성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방법은 이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ter 메소드는 캡슐화된 멤버 변수의 값을 인스턴스를 통해서 외부로 읽어갈 때 사용되는 메소드. 사용자가 직접 정의 또는 이클립스로 자동 완성한다. setter 메소드는 캡슐화된 멤버 변수의 값을 외부에서, 인스턴스 외부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 당연히 직접 설정하거나 이클립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코드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프로젝트는 다 닫아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 텐데요. 자, 이번에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지정을 할 텐데, 지금은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getter, setter를 이용하는 거니까요. get, set, sample. 그래서 finish 하시고요. 클래스는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 메인이요. 메인으로 하시고 메인 함수 포함시킬 것이고요. 자, 피니시. 자, 그리고 나서 getter, setter를 이용하기 위한 거로 하나 더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는 단순하게 정보, 어떤 특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에서 info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메인 필요 없죠? 대문자 시작합니다. finish 해 주시고요. 여기다가는 info 안에다가 몇 가지 변수를 만들어 놓을게요. 일단 public을 잠깐 사용해 보겠습니다. int i의 i number라는 변수도 있을 것이고, public string에 str name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넣어볼까요? 일단 넘버도 있고, 그리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보를 관리하는 클래스를 속성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현재 기능은 없다라고 쳐보겠습니다. 아무 기능도 없어요. 단순히 어떠한 값을 보관하기 위한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메인에서 저 info 클래스를 이용해서 info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게요. 인스턴스를 만들었을 때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info에는 점 찍었을 때 넘버하고 스트링에 대한 것이 확인이 되죠. 외부에서 보이는 형태. 그러면 접근 지정자를 통해서 저 두 가지요, i 넘버와 str name을 히든 시켜 버리겠습니다. 즉 캡슐화 시켜 버리겠습니다. 따라서 인포에서 이번엔 퍼블릭이 아니고요. 얘 잠깐 생략 한번 해볼까요? 생략을 하고 하나만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i 넘버도 생략을 했을 때 보이시죠? 그렇죠? 네, 좋은 방법 아닙니다. 반드시 지정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private으로 바꾸겠습니다. 접근 지정자를 private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save, 저장하셔야지만 적용이 되죠. 하고 나서 info에서 점 찍어서 보면요, 찍어서 봤을 때 우리가 원래 넘버하고 name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보이지 않죠? 나타나지 않죠? 즉 그 두 가지의 속성은
이러한 객체를 통해서 외부에서 보여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을 캡슐화되었다. 정보가 내부적으로만, 이 객체 내부에서만 보여지는 변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나는 저 넘버와 이름을 값을 설정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설정할 수 없는 경우, 자, 그러면 물론 생성자를 오버로딩 해가지고 이름과 넘버를 설정을 하고 사용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중간에 나 개명했어, 이름 바꾸고 싶어, 바꿀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럴 때는 외부에서 저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직접 한번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자동 완성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닉된 멤버 변수에 접근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외부에서 보여야 되니까 퍼블릭일 것이고요. 자, 저기 먼저 읽어오는 걸 해볼까요? 이름을 읽어오고 넘버를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름을 읽어온다라고 한다면, 숫자 먼저 할까요? 숫자를 읽어온다. 그러면 int를 반환해주고 get num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러면 반환을 반드시 해줘야 되죠. 뭘 반환해 줄 거냐면 return i의 넘버를 반환해 주면 외부에서 이 함수를 통해서 이 매개 변수에, 이 멤버 변수의 값을 반환해 주기 때문에 넘버를 얻어올 수 있죠. 이런 함수를 getter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getter 함수는 get name, get number 이런 식으로 앞에 get자를 붙입니다. 외부에서 바라본다라면요, info.get number가 보이시죠? number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즉 여기다가 바로 출력을 해보면 get num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지금 현재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멤버 변수 선언을 하면 기본 디폴트 값에 해당되는 0이 초기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이거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안 하죠.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자, 그럼 네임도 한번 getter를 만들어 볼까요? 자, public. 자, 네임을 반환하면 네임은 타입이 스트링 타입이니까 스트링을 반환해 주도록 하고요. get name 이렇게 해주고 return str name을 지정을 해주면은, 자, 이름 멤버에 해당되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 변수의 값을 읽어서 return 반환을 해주니까 이 함수를 호출을 해주면은 이름이 반환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info.getName을 호출해주면은 이름이 반환될 겁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아무 값도 들어가 있지 않죠. 따라서 비어있는 상태에 달하는 널 값이 반환이 될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은 멤버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들었죠. get name, get number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번에는 외부에서 이 각각의 멤버 변수에 직접적인 접근을 불허했으니까 우회해서 저기의 값을 변경하는 setter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외부에서 보이도록 public, 자, void로 놓겠습니다. set num 괄호 열고요. 거기에 설정하고자 하는 값을 매개 변수로 받을 겁니다. 넘버로 이렇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i 넘버 멤버 변수에 매개 변수로 넘어온 i 넘버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값이 바뀌겠죠. 자, 그리고 이름도 바꾸도록 해볼게요. public void set name
string 타입의 name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str name에다가 name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 우리 생성자 했을 때 쓰는 방식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매개 변수로 넘어온 것의 값을 멤버 변수에 대입을 해라. 이게 가능한 게 이 넘버라든지 네임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이지만 요 클래스 내부에선 보인다고 했죠. set name, set number는 클래스 내부에 존재하는 멤버 변수이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멤버에 접근이 가능하죠. 따라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 호출을 하기 전에 출력하는 문장 전에 세터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info.setNumber 호출하면서요 50이라는 숫자를 설정을 하고요. info.setName을 주면서 여기다가 홍길동을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세터를 호출한 것이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이것을 실행을 해보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설정한 50과 홍길동이라는 글씨가 설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되십니까? 이러한 것을 getter 함수, setter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접근 지정자. 물론 이러한 함수들은요 메소드들도 만약에 여기서 퍼블릭이 아니고 프라이빗으로 숨긴다라면 이 함수, 이 메소드는 getNumber라는 메소드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숨겨집니다. 이 클래스 내부에만 존재하는 함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메인에 가보시면 아까 getNumber를 잘 호출할 수 있었는데 오류가 나고 있어요. 마우스 올려보면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죠. The method getNum from the type info is not visible. 보이지 않는다. 외부에서는 이렇게 접근할 수 없다. 이유는 프라이빗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프라이빗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 다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다시 퍼블릭으로 풀어주면은 외부에서 getNumber가 호출이 되는 상태가 되겠죠. 자, 지금처럼 만드는 방식을 접근 지정자와 그리고 각각의 멤버의 접근, 멤버 메소드, 멤버 변수 각각에 대해서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속성에 해당되는 것은 퍼블릭을 잘 쓰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다 프라이빗으로 숨깁니다. 특별한 제가 아까 클래스 변수라고 해서 스태틱 변수 있다고 그랬죠. 그 스태틱 클래스 변수일 경우에만 퍼블릭을 놔주시고요. 거의 대부분의 멤버 속성들은 프라이빗으로 지정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가 작성할 코드에서는 여러분들과 실습할 때 속성에 해당되는 멤버들은 전부 다 프라이빗으로 지정을 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info를 통해서 사용하다 말고 코드에서 쓰다가 info 점 하고 퍼블릭으로 풀어져 있다는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임의 접근을 차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보가 한번 설정이 되면은 지금처럼 다이렉트 접근을 허용하지 않겠다. 속성에는 반드시 세터 또는 getter를 이용해라 라는 뜻에서 캡슐화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자동 완성이 있다 그랬죠. 제가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다시 싹 여지껏 했는데 지워 버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지워 보시고요. 지운 다음에 이클립스가 요 클래스 내부에서 info 클래스 내부에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지정되어 있는 멤버가 있을 때 자동 완성으로 getter setter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메뉴에서요. 여기 메뉴 탭에서요. 소스에 가보시면요. 소스에 가보시면은 좀 하단으로 내려오시면요.
소스 탭에서요,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라는 라인이 보이실 겁니다. 요걸 클릭을 하시면요, 자, getter, setter를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소스 generate getters and setters 누르시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창이 하나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공간에 해당 클래스의 멤버 변수가 보이시죠? 요거 화살표를 확장해 보시면요, 자, iNumber라는 멤버 변수에 getter하고 setter 어느 거 만들 거야? getter하고 setter, 즉 체크박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getter만 누르면요, getter 메소드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getter, setter요. getter 메소드고요. 자, 다시 소스에 override getter, setter 해서, 자, 전체를 체크하면요, 모든 멤버 변수에 대해서 getter와 setter가 표시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밑에 있는 뭐 public protected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getter, setter를 public으로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나중에 상속돼 protected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패키지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private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예,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generate 해주시면요, 보이시나요? get inum, get inum, get strname, get strname. 즉 멤버 변수의 이름을 가지고 getter, setter, getter, setter 함수를 자동 완성시켜 줍니다. 자, 그럼 보시면 바같이, 자, this 키워드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this의 iNumber니까 이 멤버를 말하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 iNumber로 넣는 값을 넣어줘라 가 될 겁니다. 근데 자동 완성을 쓰시면요, 한 가지 변수명이랑 제가 함수명이 이쁘게 나오지를 않아요. 따라서 수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getNumber 이런 식으로요. 그래도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코드가 자동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 완성 기능을 쓰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할 겁니다. 편안하게 자동 완성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실행을 해보시면은 홍길동 이런 식으로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게 접근 지정자, 기본적인 public과 private로, 이 접근 지정자는 멤버 변수 또는 멤버 함수에다가 넣어 놓겠다겠다. 즉 클래스 내부에서만 보여야 되는 정보 또는 기능은 외부에 오픈을 안 시키고 싶을 때는 private로 지정하면 되겠죠. 자, 그럼 protected는 상속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즉 protected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속간에는 보여주겠다, 근데 그 이외에는 안 보여주겠다 라는 것을 protected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C++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놓으시면 양쪽에 다 객체 지향 언어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번 주차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습을 위해서 여러분들 복습을 하고 실습을 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프로젝트를 홈워크로 만드시고요. 이제 한글 이름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클래스 이름도 한글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아직도 과제 제출하신 분들 중에서 한글 인코딩 세팅이 안 맞는 분들이 계신데, 자, 앞선 시간에 설명드렸던 한글 인코딩 설정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제 설명드릴게요. 다음과 같은 클래스를 구현해 보자는 겁니다. 프로젝트에서요. 자, 클래스의 이름은 array 데이터입니다. 배열 데이터네요. 그쵸? 기능을 보면요, 배열의 길이를 설정하는 기능이 있고요. 자, 보면은 멤버로서 배열이 하나, 변수가 하나 있는데 배열의 크기를 나타내는 변수가 하나 있고요. 근데 프라이빗입니다. 외부에서 안 보이겠죠? 자, 그리고 1차원 배열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또한 프라이빗입니다.
있어서. 그래서 멤버 먼저 설명드리면 1차원 배열의 길이 값을 저장하는 변수, 그리고 정수형 배열 변수를 생성을 하지 않습니다. 선언만 할 거예요. 그리고 기능으로 다시 함수로 와서 멤버 함수는 이러한 기능을 갖는 멤버 함수를 갖겠다. 자, 기능을 보시면요, 배열의 길이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 즉 setter 함수를 이용해서 set array size를 주면서 크기를 주면은 얘는 멤버에 이렇게 지정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리고 요번에는 init array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요, 배열을 초기화할 겁니다. 이때 사이즈를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안 주면은, 안 주는 걸 합시다. 이 사이즈 안 주는 거로. 안 줬을 때 제가 요거 수정해서 올릴게요. 먼저 array 사이즈 세팅하고 초기화 함수를 호출을 해주면은, init array를 호출해주면 멤버에 지정되어 있는 크기로 요 랜드 넘버라는 배열을 생성하는 겁니다. 배열을 생성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 함수가 두 개가 더 있는데요, 멤버 변수의 크기를 갖는 배열에, 즉 여기서 만든 초기화한 배열에 짝수값만 채워가지고 하는 값을 배열을 초기화하고 출력하는 기능, 홀수값만 채우고 출력하는 기능. 근데 여기서 채울 때 강제로 채우거나 여러분들이 키보드로부터 값을 입력받아서 채우는 게 아니고요, 이 배열에는 요 함수가 호출이 되고 요 함수가 호출이 되어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아마 자바 기초 시간에 배웠을 텐데 난수 발생기 있죠? 랜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값을 뽑아내는데 짝수 랜덤 함수를 호출하면은 그 배열에 임의의 난수를 발생하되 짝수로만 발생을 시켜서 값을 채우고, 홀수 랜덤 함수를 호출하면은 그 배열에 홀수의 랜덤 값을 만들어서, 임의의 값을 만들어서 채워서 출력을 하는 기능을 가지시면 됩니다. 다 전달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요 안에서 두 가지의 배열을 접근해서, 즉 프라이빗이니까 배열을 접근해서 크기를 알 수가 없고 내용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요 함수만으로 저 배열에 접근을 하겠다는 거죠. 일종의 getter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일종의 getter요. 자, 근데 주의사항, 자바에는요, 랜덤 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즉 math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math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랜덤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자, 제가 주의사항으로 드린 게 랜덤 클래스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과제에는 랜덤 방식만 사용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스태틱이기 때문이에요. 랜덤은 객체를 생성해서 써야 되는 랜덤 값이고요, math는 객체 생성 없이 임의의 난수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것은 시스템, 그러니까 클래스 변수를 사용하는 방식, 즉 스태틱을 이용하는 방식은 설명을 아직 안 드렸기 때문에 이걸 쓰지 마시고요, 랜덤 클래스를 이용한 난수 발생 기능을 이용하자. 자, 자바엔 난수 발생 기능이 매스 클래스하고 랜덤 클래스 두 가지가 있다. 근데 랜덤 클래스를 이용해보자. 교재를 잘 찾아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바 기초문법 시간에 기본적으로 수업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면은 간단하게 자바 개발자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은 랜덤 클래스를 이용한 난수 발생 방법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르는 게 있을 때는요,
인터넷에는 아주 커다란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시죠? 내 선생하고 구 선생이요. 네이버와 구글. 거기를 참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발자 사이트를 이용하셔가지고 공부하는 방법도 추후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여기까지 해서 과제 제출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지키시고요. 그 프로젝트 자체 제출하지 마시고요. 자바 파일 2가지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4주차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